안녕하세요. 헤어 매니저 규민입니다. 자, 오늘은 좀 비가 좀 내리고 추적추적 비가 내리는 관계로 손님이 없어서 얼른 유튜브를 켜고 화가 나는 일도 있고 해서 유튜브를 찍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냐면 최근에 저희 고객님께서 보험 일을 하는 고객님인데 보험을 하다 보면 이곳저곳 다니면서 이제 뭐 영업을 해야 되니까 주로 저희 미용실에 오시지만 가끔 보험 관련 영업을 하시면서 소개로 가시다 보면 뭐 미용실도 가시고 뭐 다른 자영업자한테도 가시는데 한 번은 소개로 거의 계약이 거의 다다른 미용실에 가셨어요. 그래서 머리를 하셨어요. 근데 고객님께서 저한테 문자를 하나 보내셨어요. 사진과 같이 해서 문자를 보내셨는데 그 문자를 보고 좀 많이 당황했죠. 사진을 보고 좀 당황했죠. 그 사진인즉슨 고객님 머리가 앞머리부터 이어 파트 탑 부분이 머리가 뿌리 쪽 한 5cm, 뿌리 쪽에서 한 10cm 정도가 다 탔습니다. 물론 군데군데 뒤쪽도 많이 탔고 문제는 겉머리가 굉장히 많이 탔어요. 그러니까 단백질이 완전 유실이 돼서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찌글찌글 되는 그런 머리가 된 거죠. 볼륨 매직을 하셨는데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머리를 감고 머리를 감아도 된다고 해서 머리를 감고 머리를 말려보니 그 상황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자기가 생각해도 머리가 탄 것 같은데 혹시나 몰라서 저한테 문자를 주셨던 거예요. 원장님 죄송해요. 이러한 있어서 머리를 하게 됐는데 머리가 이렇게 됐네요. 혹시 이게 탄 게 맞습니까? 제가 사진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99% 탔는데 혹시라도 1% 아닐 수도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정확하게 보여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서 그분이 오셨어요. 이거는 뭐 가히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지 싶을 정도로, 물론 누구나 태울 수 있어요. 정말 누구나 태울 수 있고 누구나 그렇게 모발을 손상시킬 수 있고 디자이너라면 누구나 경험을 해봤을 수 있는 그런 머리지만 조금 정도가 많이 심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그냥 그분이 약 바르고 뭐까지 묻지도 않고 그냥 바로 시작을 했다. 그러냐, 그럼 이런 상황인 줄 몰랐냐. 그러니까 아침에 머리 감고 나서 머리 감아도 된다고 해서 아침에 그 다음날 아침에 머리를 감고 그 다음에 봤더니 이런 상황이더라. 혹시 그 미용실한테 보여주셨냐. 문자 보내기 전에 내가 그 미용실에 들렸다 왔다. 그러시냐. 그럼 뭐라고 하시냐. 자기는 이걸 뭐 어떻게 하면 좋지? 아니면 이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이런 걸 문의하러 간 건데 마치 자기한테 이걸 뒤집어 씌웠다고 머리가 탄 거를 왜 내 책임으로 하냐는 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클리닉 한번 해줄 테니까 이런 거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시면 안 된다. 그리고 어제 제가 10만원 뭐 가격을 더 높게 받을 건데 조금 더 적당하게 받지 않았느냐. 내 가격도 적당하게 받았는데 왜 이거 가지고 와서 태클을 거느냐. 이런 식으로 정말 싸가지 없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참 같은 미용인으로서 그 소리를 들으면서 너무 좀 기가 막혔어요. 왜냐면 저도 그런 경험이 있죠. 누구나 아마 있을 겁니다. 물론 예전에 미용하셨던 원장님들은 지금보다 약이 훨씬 더 안 좋기 때문에 또는 뭐 새치머리 염색이나 이런 것들을 사실 저희가 문진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파악을 못하고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런 경우 때문에 간혹 태우기도 하고 제대로 약을 헹구지 않아서 태우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지만 정말 미용사라면 자기가 해놓은 일에 있어서 정말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정말 그분한테 고개를 조아리고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미용사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도 그랬고요. 돈을 받는 입장에서는 정말 그 사람들한테 죄송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 수많은 많고 많은 미용실 중에 날 찾아와서 문을 열고 들어와서 나한테 돈을 주려고 들어온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그런 식의 대우를 했다면 같은 미용에서 너무 화가 나는 거죠. 이게 화가 나서 저도 그냥 지나칠 수가 사실 없었어요. 하다못해 치킨집이나 배달업종만 보셔도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 7,000원, 8,000원 더 벌겠다고 찾아가서 배달해주고 돈을 받아. 저희는 문을 열고 손님을 기다려서 손님이 눈을 헤치고 비를 헤치고 이곳에 찾아오셔서
돈을 내러 오시는 분이에요. 그런 분한테 정말 양심이 있다면 저는 정말 그러시면 안 된다고. 정말 싸가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이런 말까지 정말 제가 이런 말까지 해서 정말 그분한테는 죄송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 자리에서 용서를 빌고 그 자리에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고 다시 예약을 잡아서 다시 해드린다면 요즘 손님들 그거 이해 못 해주실 분 아무도 없어요. 실제로 제가 하고 있는 마케팅이기도 하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신경 쓴다고 최선을 다한다고 했는데 요런 부분이 제가 부족하니 다음에 언제 시간이 되시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저희가 약속을 잡고 요때 와주시면 제가 다시 한번 손을 보고 조금 더 최선을 다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라고 고객님을 얘기하시면 오히려 그런 말씀을 듣고 더 저를 믿고 신뢰해 주시거든요. 그런데 하물며 시내 장사도 아니고 동네 장사를 하면서 그런 식의 그딴 식의 어떤 손님 응대를 한다? 접대를 한다? 제가 볼 땐 미용할 자격이 없습니다. 미용뿐만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직업을 하시면 안 돼요. 물론 그분도 당황을 했거나 겁이 났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그거는 아니죠. 정말 이분이 머리끝까지 화가 나서 다시 한번 저한테 복구 라인으로 해서 복구 매직을 하셨습니다. 물론 그게 오래 가지 않을 거라고 말씀도 드렸고 굉장히 빠르게 돌아와서 전처럼은 절대로 돌아갈 수 없다고도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저희 단골 손님이니까 적당한 선에서 제가 마무리를 좀 해드렸지만 그분은 여기서 돈 쓰고 저기서 돈 쓰고 머릿결은 망가지고 이런 상황이고 그래서 너무 화가 난 나머지 그분이 또 찾아가셨대요. 너무 화가 나서. 그랬더니 그 주인분 말씀하시는 게 아니 왜 이런 걸로 다 자꾸 찾아오냐, 진짜 장사 못 해먹겠다고 얘기했대요. 어처구니가 없으시죠.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 모두 아마 어처구니가 없으실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좀 당황해서 그럴 수도 있고 자기 죄를 좀 자기가 잘못한 부분을 좀 감추려고 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두 번째는 정말 아닌 거죠. 이거는 아닌 거죠.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아는 변호사가 없냐고 굳이 그분 얘기는, 고객님 얘기는 그거예요. 가서 하는 방법이나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수습해야 될지 자기도 모르겠으니까 가서 물어본 건데 아마 친절히 말해주고 했으면 가격을 좀 깎아주고 DC해주고 해가지고 자기도 미안해서 뭐라고 못했을 수도 있대요. 근데 이거는 뭐라고 못할 수준이 아니라 정말 그 가게가 망했으면 좋겠대요. 가만히 있지 않겠대요. 그 뭐하는 짓입니까? 그게 뭐하는 짓이니까 환장할 노릇이죠. 아니 미용하는 분들 왜 욕을 그렇게 먹게 합니까? 응대를 실수를 했으면 생각을 해놨다 다시 찾아왔을 때 다시금 어떤 고객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마련해야지 왜 응대를 그딴 식으로 합니까? 왜 미용하는 사람들 욕먹게 합니까? 정말 화가 나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유튜브를 켰어요. 솔직히 뭐 안 바빠서 킨 것도 있죠. 근데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킨 겁니다. 정확하게. 저희 진짜 저부터도 많이 반성을 해야 되지만 저희 미용사들이 찾아가는 서비스가 아니에요. 찾아와 주는 겁니다, 고객님들이. 저는 정말 요즘에 저희 2층이에요. 1층에 미용실이 워낙 많이 생겼기 때문에 신규도 많이 없어요. 그런 와중에 어쩌다 한 명 들어오시면 물론 단골이 많지만 그래도 어쩌다 한 번 들어오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그 수많은 미용실을 제끼고 100m, 200m 사이에도 사실 미용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 사이를 제끼고 제쳐서 피해서 제 미용실로 들어왔을 때 사실 얼마나 감사해야 됩니까? 그런데 그거는 아니죠. 정말 그거는 아니죠. 이 동영상을 보고 계신 고객님들이나 아니면 이 동영상을 보고 계신 미용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은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안 그러신 분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 압니다. 그렇지만 아주 정말 아포수 때문에 대부분의 미용사들은 욕을 먹고 있어요. 대부분의 미용사들은 안 그런다는 거 저도 압니다. 응대 잘하시고 손님들 관계 잘 만드시는 거 잘 압니다. 그 중에 혹시 이렇게 응대를 하셨을 수도 있어요. 저도 했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당황해서. 그렇지만 나중에 굉장히 많이 후회가 돼요. 그리고 손님 눈치 좀 보세요. 제발 손님 눈치를 봐야 그 가게가 잘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밥집을 가든 술집을 가든 사장님이 손님 눈치 보는 가게를 좀 가는 편이에요. 소비자 입장에선 손님 눈치 보는 게 정말 좋거든요. 물론 주인 입장에선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는 스타일이죠. 그런 분들이. 저도 되게 많이 받는 스타일이에요.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심지어 신호등을 건너가다가 화장실이 너무 급해도 빨간불이면 남 눈 의식해서 잘 못 건너가는 스타일이에요.
담배꽁초를 버리고 싶어도 남이 쳐다보고 있으면 털고 뒷주머니에 넣는 스타일이에요. 그 정도로 의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도 손님 눈치를 많이 봅니다. 제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다시 불러서 해요. 아니 눈썹도 리터치하고 성형도 리터치하는데 왜 머리는 리터치가 없어요? 꼭 그걸 받아야 됩니까? 디자이너는 기술직이잖아요. 물론 거기에 쏟아부은 시간과 노력과 정성과, 근데 손님이 만족 못한다잖아요. 손님이 안 예쁘다잖아요. 손님이 말한 게 아니라잖아요. 그럼 그걸 찾아야죠. 물론 말도 안 되고 터무니없는 것들을 얘기하실 때도 있어요. 그땐 저도 똑같이 터무니없게 합니다. 그런 분들이니까. 그런 분들은 나가서 얘기를 해도 아무도 믿어주지 않아요. 그치만 기본적인 소양은 내 마음에 안 들면, 내가 기술자잖아요. 내 마음에 안 들면 사실은 그 계획은, 그 프로젝트는 약간 실패한 경우죠. 돈을 받고 있을 때가 되게 뻘쭘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다시 부르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면 솔직하게 뒤에가 좀 덜 나왔는데 어느 정도 시간에 방문해 주십사 하고 얘기하는 경우도 사실 제가 먼저 얘기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제가 얘기하면 흔쾌히 허락해 주시거든요. 근데 손님이 발견해 주면 그건 크레임이에요. 제가 먼저 얘기하면 보정입니다. 보정. 전 그래서 크레임이라는 말을 잘 안 써요. 크레임이라는 말을 잘 안 쓰고 보정이라는 말을 씁니다. 손님한테 말씀드릴 때 뒤쪽이 좀 덜 나왔으니까 보정해 드릴게요. 고객님 다시 한번 방문해 주세요 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거를 손님이 먼저 발견하면, 고객이 먼저 찾아와서 전화하고 찾아오면 그건 클레임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성격이겠죠. 아무튼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앞으로는 선생님들이나 원장님들이나 좀 더 따뜻하게 고객 응대를 하시면, 지금 이와 같은 아주 작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더 커지지 않을 일을 이렇게 크게 만드는 그런 일은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나중에 또 다른 이야기들이 있으면 또 다른 이야기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너무 막 흥분해서 얘기를 했는데 죄송하고요. 중간에 보시는 분들은 아마 넘어 보시다 보면 이상한 얘기들을 하고 있을지 모르니까 처음부터 다시 봐주세요.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